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원장님. 일단 원장님 마이크. 오늘은 진료실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죠? 집이죠, 집. 제 집. 오늘 왜 집에서 찍자고 하셨죠, 원장님? 주식책 추천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뭐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실전 경험 쌓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항상 공부를 강조하셨잖아요. 공부를 하면 어떤 이점들이 좀 있나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공부를 하면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잃지 않아야 벌잖아요. 그 워렌 버핏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제1원칙,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제2원칙, 그 1원칙을 잊지 마라. 아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버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고 운도 있고 저처럼 재능과 운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벌 수 있다. 그 공부의 시작은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책이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터디 모임도 중요한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껴주니까 일단 커들까지는 책으로 본인이 하고 요새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도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전 입문자다. 그럴 때 볼만한 책을 먼저 추천을 해봐 드려볼게요. 이 책은 제가 처음 읽었던 책이에요. 워렌 버핏 투자법이라고 주식을 처음 입문하게 될 계기를 만들어준 책인데 20년 전에 읽으신 거겠네요. 그쵸. 이게 2004년 5월에 21년 전에 산 책이고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주식이 어떤 거고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 이제 어떤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입문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닝스타 성공책 5원칙 이 책이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팻도시라는 사람이 썼는데 좋은 회사를 적절하게 잘 투자해야 된다 해서 재무제표 어느 정도 읽는 법도 나오고 좋은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뒷부분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 다만 이제 미국 쪽 산업 얘기여가지고 국내 주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새는 미국 주식 워낙 많이 하시니까 20년 전 책도 다 갖고 계시네요. 안 버리시고. 원래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책 모으는 게 원래 취미였어요. 거실에 책장을 쫙 해놓고 책 꽂아놓고 보는 그냥 혼자 뿌듯해하고 이런 취미가 있었는데 캐나다를 가려니까 이제 이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300~400권 됐는데 대부분 버렸어요. 국내 책 중에는 투자의 가치 책이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건규 대표님이 쓰신 건데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어떻게 회사를 발굴하고 어떤 회사가 좋고 이런 게 되게 쉽게, 책도 되게 얇아요. 맨 처음 읽을 책은 이 책이 제일 좋고 주식 책으로 좀 입문하기 힘든 분들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좋거든요. 주식이 뭐 화랑기 때 투자했던 사람은 주식 투자 계속 하고 부동산 화랑기 때 투자했던 사람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의 속성이나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내용이 주긴 하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돈의 심리학도 입문서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입문서로 읽었던 책은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이라는 책인데 최준철 대표님이 쓴 책인데 한국 주식 투자할 때 처음 입문서로 되게 좋은 책인데 그것도 2003년인가 나온 책이어서 지금 읽기는 좀 그렇지만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아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설명해 주신 5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주식 투자를 좀 시작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읽고 이제 소액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책을 또 읽어야죠.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성공투자 5원칙 이게 되게 좋아요. 이 책이 웬만하면 기초가 다 들어있어요. 주식 개론 같은 느낌. 맞아요. 시작은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개론서.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봤다. 책도 좀 읽고. 아니 그건 아니고 시작해봤다. 주식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할 때 읽어야 될 책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쉽게 읽을 만한 책 100배 주식. 제목은 사기꾼 같잖아요.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대로만 투자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놓고 묻어둬라 이거예요. 철저히 준비한다. 경제적 혜자를 찾는다. 안전마진을 마련한다. 오랫동안 보유한다. 팔아야 할 때를 안다. 이 4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회사를 잘 찾아서 오랫동안 보유하면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100배를 벌 수 있다. 그런 회사를 어떻게 찾느냐. ROE가 잘 나오는 회사를 잘 골라서 수익이 일정하게 벌 수 있는 산업 모델을 잘 찾아야 된다. 확장성이 있는,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벌었으면 B 지역 가서 사업에서 또 벌고 C 지역 가서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기자본 이익률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나 투자 가치 같은 걸 읽어가지고 기초지식을 쌓은 다음에 읽으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대한민국 산업분석이라고 해서 꼭 이 책을 읽으라는 건 아니고 산업에
관련된 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은행이 돈을 버는 게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때 이제 통화 승수라는 걸 알고서는 자본은 100원밖에 없어도 1000원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구나.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책을 꼭 한 권 읽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책을 읽고 했었는데 좀 옛날 책이고 이 책이 좀 괜찮아요. 모닝스타에도 핵심적인 거 봐야 되는 건 나와 있어요. 손익계산서랑 대차대조표랑 현금흐름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 보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보는지 이 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산업하고 재무제표까지는 아주 기초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대가들의 내용을 보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람, 마자란 펀드를 운영했던 피터 린치가 이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주변에서 주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딸이나 와이프가 좋아하는 상품 갖고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거 실제로 근데 그래요. 주변에서 잘 팔리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보고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자들이 소비 트렌드를 잘 알잖아요. 그런 거에서 좀 잘 팔리는 것들 잘 사면 좋은 거고. 원장님도 그런 사례가 좀 있으세요? 예전에 크라운제가 투자할 때 허니버터칩 잘 팔릴 때 20만 원 사서 80만 원에 팔고 나온 적이 있어요. 불닭은 아니죠. 불닭도 맞죠. 사장님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인기를 끈 건 되게 옛날부터예요. 잘 팔리면서 공장 증설을 하면서 이익이 좋아지니까 저도 투자해서 오래 갖고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 85%는 벤자민 그램이고 15%는 필립 피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벤자민 그램을 시작을 했지만 차리 몽거를 만나고 나서는 필립 피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필립 피셔 방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벤자민 그램도 엄청나게 대단한 투자자시고 투자학의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현명한 투자자가 되게 유명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긴 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처음에 채권 얘기가 좀 많아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만 투자한 게 아니라 싼 자산은 다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투자는 유리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낮을 땐 또 유동성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땐 주식을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개념도 있고 채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담배꽁초 투자, 순현금 흐름보다 시총이 낮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가치 투자 들어올 때 싼 회사만 투자해야 된다고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행동주의 투자자예요. 그 회사 지분을 사가지고 경영진한테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배당을 유도하거나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청산을 하거나. 사실 우리 개미 투자자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긴 좀 어렵다. 그 대신 채권을 평가하거나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론 이런 거를 배우고 자본 배분 이런 거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서인데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 다음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필립 피셔. 저는 필립 피셔 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 최고의 투자도 좋아요. 어떤 내용이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좋은 기업 중에 성장하는 회사. 벤자민 그레이엄도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저평가에 있는 회사라도 EPS가 증가하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익이 성장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성장주 투자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술주죠. 지금의 우리 AI가 나와서 핫하듯이 이 사람이 투자할 때는 화학 회사들, 자동차가 이제 막 퍼질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1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통해요.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되는 기회를 찾는 15가지 포인트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제품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제품 갖고 있어도 영업력이 있는 회사냐. 일단 영업이익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엔비디아가 GPM이 73%인가 그렇잖아요. 100원 팔면 73원 남으니까. 정말 엄청난 회사니까 그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이 15가지 조건을 지금 봐도 충분히 다 적용이 되는 얘기고, 처음에 1, 2단원에 사실수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저는 회사 탐방, 두 단어 통화를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근데 워런 버핏은 왜 코카콜라에 투자했지? 매출 계속 늘어나잖아요. 모든 게 해당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5개를 다 해당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5개를 다 통과하면은 정말 위대한 기업인 거고, 10개 이상만 통과해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코카콜라는 패자가 있잖아요.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못 넘어섰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가격은 몇십 년째 오르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잖아요.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매출 확장성도 있으면서 계속 가격은 올리고, 그래도 경쟁회사가 나와서 뒤집을 수 없는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력이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력이 있고. 우리가 앞에 말한 100배 주식 이런 것도 이제 ROE가 되게 중요한데, ROE가 좋은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처음 매출을 시작할 때는 ROE가 엄청 높아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OE가 떨어지거든요. 부채를 안 하고도 매출이 점점 커지는데 ROE가 유지된다. 그런 회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회사를 잘 찾으면 진짜 오래 갖고 가야죠. 그런 회사를 요즘 챗GPT 이런 데 돌리면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재무제표 이런 거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 미래의 ROE가 유지되느냐. 과거의 ROE는 중요하잖아요. 매년 경영 환경이 다르고 호황기, 불황기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최근 10년 연평균 ROE를 구해줘. 15%였어. 앞으로 10년도 15%일 거냐.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럼 10년 동안 ROE가 15%, 20% 유지됐던 회사들은 이미 주가가 비싸요. 그러면 그 회사를 투자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볼륨이 있느냐. 그것도 더 생각할 문제인데 뒤에 책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거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소개해 주신 책들은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쵸. 어떤 주식들을 어떤 기준으로 샀는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골라야 되는지. 이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건가요? 이제 투자해도 된다 정도? 시작해봐도 된다? 시작해도 된다. 이 정도는 최소한 읽고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꼭 읽어야 되는 게 또 있어. 네. 존 템플턴도 읽어보는 게 좋고요. 이 사람도 쌀 때 잘 사서 잘 번 건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자기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싼 주식을 어떻게 잘 투자하고 마인드를 보는 거죠. 이 사람하고 앙드레 코스탈로니, 이 사람은 예전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2차 세계대전인가? 주식들 다 빠졌을 때 $10,000를 그냥 싼 회사들 그냥 전부 다 산 거예요. 2년 뒤에 3배씩 올라 있고 막 남들이 다 죽었다 막 이럴 때 쌀 때 줍줍해서 버는 내용이 좀 있고요. 앙드레 코스탈로니도 이제 이 사람도 유럽 사람인데 달걀 이론 이런 거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상승기니까 사가지고 기다리고 이때 되면 팔고 사이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보는데 좋은 건데 이분이 워낙 90년 동안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내용은 볼만하다. 그다음에 단도 투자 이것도 이제 전 옛날 책이긴 한데 여태까지 성장 얘기만 했는데 모텔 투자 얘기를 많이 해요. 현금 흐름 미국에서 모텔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모텔을 늘려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내용을 한 건데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읽어볼만 해요. 재밌어요. 요즘도 이제 주식 관련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도 사서 보세요. 아 그럼요. 원장님이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주식책을 본다기보다는 산업책, 회사책을 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산 책이 기술공화국 선언. 팔란티어 CEO가 쓴 책인데 자기 자랑이 좀 많긴 하지만 하여튼 재밌게 봤고 저는 엔비디아 책 정말 재밌게 봤어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이제 AI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쿠다를 만든 게 옛날부터 만들었고 쿠다 시스템이 병렬 처리 구조로 해서 AI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때부터 쿠다 소프트웨어를 병렬 구조를 더 잘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 투자를 많이 한 거더라고요. 그 AI 시대를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구나. 현근지명이 있었구나. 재밌게 봤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자서전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인 뭐 내용도 많긴 하지만 재밌게 봤고요. 요새 읽기 시작한 거는 AI 타이탄들의 전쟁.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는 된다? 아니요 아직은 아직 대화 안 돼요? 네, 아직은 이 정도는 아주 기본. 이 정도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돼요. 주변 투자자분들도 다 이 정도는 아니 그럼요. 이거는 다 기본이죠. 진짜 기본서만 말씀. 진짜 최소한이에요 이거. 그래요?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지 그래도 돈 벌 자격이 있고 손해는 보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읽어도 그래도 손해 네, 안 손해는 안 본다. 돈을 벌려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더. 여태까지의 책들은 이걸 읽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네, 요거를 읽어서 이해가 되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식책은 더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